이번엔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당내 친한계가 이제 권 대표 사퇴를 압박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 소장님.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6월 30일까지 임기가 있는 것도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면 누군가 적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당 내외적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을 만한 적임자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들로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들과 좀 호흡을 맞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30일 임기 만료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내외적인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나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한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갑자기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물러나려면 없잖아요, 지도부가. 그래서 당장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원내대표 선거가 먼저 되고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될 건지. 물론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장 큰 권한을 쥐어야 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그 정도 연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6월 말까지 김용태 비대위 체제는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누가 원내대표에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의원총회에서 이제 당 지도부 총사퇴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는데 결론이 유보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후 늦게 다시 의총 열어서 중지를 모으겠다라는 건데,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의총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미자 비대위원, 최보윤 비대위원, 뭐 후보 교체 논란 등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이제 사의를 밝혔는데, 재신임 여부라든지 비대위 전체 해체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이달 말까지니까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취를 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묘하잖아요. 네.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럼 의원들이 그래 그냥 계속 좀 해. 그러면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책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저 그냥 계속 할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했는데, 스스로를 해체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다시 시작한다는 사람은 이제 계속 가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는 박 실장님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스스로를 해체하는데 다시 시작하면 안 되죠. 해체하면 이제 일단 해체해서 해체된 기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네, 모순되잖아요. 해체했는데 다시 재조립하면 뭐하러 해체합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주어가 안 나와 있는 거죠. 가로 열고 저 윤회관들 다른 지도부들은 가로 닫고 스스로 해체해라.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친한계가 굉장히 압박수를 높였는데, 친윤계 쪽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당권 노리고 당을 흔들고 있다, 이참에 한 줌도 안 되는 친한계를 속아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내 주도권 다툼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계속 싸움을 할 텐데 한동훈계가 한 줌은 더 되지만 한 20여 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90여 명, 80여 명 정도가 계속 관망하거나 아니면은 한동훈계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지금까지 당내 기득권을 누려왔던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가 오면은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우리는 끝장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동훈계에 대한 공격은 계속 심화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거 대선 패배 책임론까지 뒤집어 씌울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은 격차를 더 좁힐 수가 있었고,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 이준석 후보 같이 했으면은 우리가 해볼 만했다. 근데 당신 때문에 계속 새우깡만 먹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안 된 거다. 그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이 안에서 명분 있는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힘 안에서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 국민의힘이 변화 쇄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변화 쇄신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번에 대선의 표를 보면 친윤들이 지역구로 있는 곳은 표 많이 얻었거든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는 거예요. 봐요, 뭐 이겼잖아. 우리가 버텨가지고 40% 넘게 나왔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한동훈계가 당권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당의 주도 세력이 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저도 일단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사퇴하면서 한동훈계를 직격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곤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이 논리를 맞춰서 당을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당을 지금까지 지난 6개월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주도 세력, 친윤계죠. 이분들은 그냥 내부에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속고 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인지상정상 이분들이 의원직 사퇴하지는 않고 그냥 있겠지만 최소한 1, 2년은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아예 그냥 생각해보니까 조용히 있고 세비를 받는 건 좀 아깝긴 한데, 근데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당을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무슨 남 탓을 하고 뭘 할 말이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들은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용히 안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이걸 견제를 해야 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역대 공천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예를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력들이 있어야 같이 했는데 들어보면 그런 세력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형광님이 이제 이 지지율 40% 넘는 41%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자정 기회를 앗아가는 거 아니냐, 앗아갔어요.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진통제예요. 진통제다. 병에 걸렸으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처방받고 아니면은 수술받고 해가지고 병원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진통제 맞고 통증이 없다, 안 아프다, 병이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병은 더 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건 이제 부울경 쪽인데 여기가 의석수가 40석이에요. 꽤 네. 많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보다는 국민의힘 득표율이 한 8, 9%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한 2, 3%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가져간 몫을 생각하면 지금도 한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따져도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계엄이라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 저지른 사람을 국민의힘 주류가 두둔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제일 어떻게 보면 만만했던 김문수 후보를 대선 주자로 내세웠는데 또 불구하고 10%포인트 이상 경남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은, 부울경에선 지역구 의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지역구는 되네? 저는 이게 상당히 뼈아픈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수도권,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으면, 최소한 40, 50석, 30, 40석이라도 있었으면, 40석 이상 있었으면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배지를 잃을 것 같으니까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겠지만, 지금 영남 지역 의원들은 안전하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반성하고 혁신을 할 만한 동인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다가 이제 영남 자민련으로 망한다는 느낌입니다. 송골매님이 친윤이 잘해서 찍었냐? 친윤이 잘해서 찍은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또 하셨고, 디그티님은 이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당근을 주면 금쪽이가 되는 거라 라고 그렇죠. 지적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또 행보가 김문수 후보, 전 후보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제 새벽에 이제 승복 선언을 하고 하루도 안 돼서 근황을 공개를 했어요. 김재현 비서실장이 자신의 SNS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 청년 김문수, 오늘 아침 집 근처 관악산에 올라 운동 중 하면서 턱걸이를 막 하고 이 대형 훌라후프를
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파란색 체육복을 상의를 입고 이제 훌라후프를 돌리는 모습을 이제 SNS 공개를 한 건데 보통은 이제 대선을 패배하면 후보자가 한동안 좀 두문불출하고 이제 그렇죠. 승부 선언하고 나서는 잠행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신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요? 네, 다시 돌아올게. 기다려라. 나 건강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꿈을 이제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본인이 41% 넘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으니까 내가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뭐 응원과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당은 비상 상황이다. 어떻게? 그럼 내가 당으로 돌아가서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를 함으로써 당을 개혁하고 혁신을 하겠다. 내가 옛날에 혁신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도 해봤잖아.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꿈이 아직 있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난 돌아갈 거예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 영상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이제 방송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구성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오른쪽 하단에 천수삼 농축차가 있으면 이건 PPL이다. 있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아. 그걸 넣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PPL 들어올 것 같은 영상이다. 네, 51년생 김문수 이렇게 대왕 훌라후프를 잘한 거 천수삼 농축차 덕분이다. 지금 우측 하단에 농축차하고 전화번호 딱 써놓으면 이건 PPL이에요. 근데 그 PPL 목적이 아니라면 나의 건강을 자랑하고 해서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10여 년 만에 정치권 주류로 등극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한 달 정도,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계속 붙잡고 싶은 건데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붙잡아서도 안 되고. 근데 특히 좀 오전에 이제 윤희석 전 대표님과 방송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섰고 패배해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된 취임날 저게 뭐냐. 며칠이라도 뒤에 하든지 반성이든 또는 어떤 대선 주자급이 얘기할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너무 다르다.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턱걸이하고 훌라후프 돌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취임 거죠. 첫날 턱걸이하고 자기는 졌고 이긴 사람 취임해서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한다든지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지 나는 턱걸이를 하겠다. 그러려면 저는 그래서 저 장면은 당권이나 이런 걸로 하기 너무 부적절하고 천수삼 농축차가 딱이다. 김건희 씨가 드셨다는 그게 딱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트 가디언님은 AI 같다. AI 영상 같다 하셨고 72철이님은 나보다 턱걸이를 잘하네 라고 이제 체력 관리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보다 월등히 네. 잘하시는 건 맞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비서실장의 개인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야망 목적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대구시장 출마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갖고 있어야 내가 대구시장으로 공천받는데 유리하거나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를 부추기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서 패장은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도 쏟아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대해 자성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 무너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냐.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 이거는 성찰과 개혁이 필요한데 본인이 이제 돌연 이런 비판을 쏟아내는. 그리고 기자 공지방도 그대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김 후보의 동향을 얘기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이제 가늠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그만 안 둘 거예요. 저 정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끊지 마세요. 전당대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죠, 뭐 한마디로. 회장은 말이 없다. 단지 턱걸이를 할 뿐이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을 키워서. 지금 친한계에서는 이제 7, 8월에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주류 쪽에서 전당대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야, 그냥 우리 누구한테 당권 뺏기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는 전당대회 열려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시나리오로. 저는 계속 그러니까 세력 뭐랄까 힘 싸움 주도권 다툼. 주도권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친한계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은 좀비처럼 지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친윤계 밑에서 좀비 의원들을 누가 더 많이 확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근데 듣기로는 친한계 내부에서도 이번에 당대표 나가는 게 꼭 낫냐라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내년 선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사실은 이렇다 할 성적표를 내지 못하면 책임론과 함께 그냥 들어가거든요. 사실 한 템포 쉬었다가 그 뒤에 당대표를 하게 되면 공천권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보다 대선을 위한 세력들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견도 각자가 분분한 것 같아요. 약간 정리가 안 됐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국민의힘 상황 보니까 축구협회 보는 것 같아요. 축구협회 개혁돼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동안 기득권과 권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 계속 주도권 갖고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또 회장 되시잖아요. 많은 국민들과 젊은 축구인들 같은 경우엔 개혁을 해야 우리나라 축구가 더 발전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쭉 보면 진짜 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제가 본 200개 국가 중에 가장 이상한 대통령이었다. 왜냐하면 자폭이잖아요. 자폭. 너무나 명확한 자폭. 그래서 이상한데 국민의힘의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행태도 저도 머리 굵은 다음에 지난 한 30년간 쭉 본 대선을 보면 제일 엉망진창이었다. 5월 10일 한밤에 날치기 후보 교체도 그렇고 사실은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를 갑자기 뜬금없이 후보자로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그걸 또 교체하려는 시도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그중에 뭐 아닌 분도 좀 있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느껴야죠. 그게 기본이에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28년 되면 공천 받으면 또 배치 달 수 있어.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눈치만 보는 분들이. 그럼 뭐가 잘못됐냐? 이전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좀 그릇이 큰 분들이 공천이 돼야 문제의식을 느끼고 얘기도 하는데 아휴, 태양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일단 숨죽이고 있어야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이제 3대 특검법 오늘로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잖아요. 이 3대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당론 폐기하고 자율투표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기존의 부결당론을 폐기하고 자율투표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이제 부결당론 바꾸기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안 돼서 특검 반대 당론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기득권 가진 분들이 계속 자신들이 한번 밀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권력을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막 이제 버티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명태균, 김건희 이런 분들과는 정말 현명하게 빨리 결별을 해야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계속 보호한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보호한다고 해서 반대 당론을 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계속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모습 보이는 게 과연 국민의힘 좋을까? 그게 이제 영남권 지역정당의 한계가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이번에도 자기네 지역구에서도 이겼고 그 다음에 뭐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공천 받으면 또 당선될 수 있으니까 일반 민심과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공천과 국회의원직 유지와 권력과 기득권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판단을 하는 건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개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충격이면 위헌정당 심판 청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가 있다라고 박성태 실장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아 근데 저는 그러면 보통 외부적인 충격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강경파들이 득세합니다. 오히려 더 똘똘 뭉칠 더 수 있다. 똘똘 뭉쳐서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인생이나 정치나 복잡계여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또 강경파들이 똘똘 뭉치면서 민심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땡큐죠. 선거를 계속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건전보수, 건전한 정치, 건전보수와 그러면 사실은 여당도 조금 더 긴장하게 되는데 그런 기회들은 좀 없어질 수가 있죠. 네. 조경, 네.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부검 당론 변경이 부결됐다고 하셨는데 한 20명 대 20명. 야, 이건 우리가 이제 윤석열과 정말 절연해야 된다. 명시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엔 친한계가 주축이겠지만 다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친윤계 예전에 이제 관제에 갔던 30여 명적인 의원 중에 몇 명은 그냥 남들 가니까 따라간 분도 있을 거고 한 2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60명은 사실 좀비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세가 그냥 관성이라고 봐요.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데 손을 들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떤 세력으로 자기가 각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쭉 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는 이 주도권이 새롭게 뭔가를 변경시켜야 되니까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될 것 같다. 친한계가 주도권을 갖기가 좀 어려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한동훈 전 대표가 배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도 만나고 내 사람도 만들고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그러는데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내 세력 안에는 한동훈계의 구심점이 없단 말이에요. 조경태 의원은 자기 이제 친한계라고 부르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구심점이 없는 집단은요 뿔뿔이 그냥 서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새롭게 좀 거듭나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 나오면 거기 출마해가지고 배지를 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천을 줄까요? 안 주겠죠. 약간 안 주겠죠. 하나의 뭔가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원내 인사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진짜 안타까운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무조건 배지를 달았어야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희생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해서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압박에 의해서 배지는 포기했는데 정치는요 배지를 달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합니다. 뭐 개항을 해고 보궐이 될 거잖아요. 개항 나가요?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보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산을도 이제 일단 비서실장으로 갔으니 여기도 이제 공석이 된 거죠. 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그다음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지만 만일 이제 대통령실에 누군가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공천을 줄지. 근데 개항으로 나간다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거의 원희룡 전 장관하고 경선해야 돼요. 경선부터 만만치 않아요. 지금 오늘 본회의 이제 오후에 본회의에 이제 그동안 정말 번번이 가로막혔던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상정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정말 진상 규명의 길이 열리겠죠? 열려야죠. 뭐. 당연히 해야 겁니다. 되죠. 너무 늦어진 거잖아요. 저는 뭐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 계엄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상 정말 내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모를 계엄은 해제됐고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지금까지도 이 전모를 밝히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호처 서버가 얼마 전에서야 경찰이 가져가서 이제 그 기록들을 보고 있다. 저는 이게 정말 시스템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고는 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복구하는 게 이제 문화고 시스템인데 좀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놓쳐버릴 증거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게 국민의힘에 사실은 반대로 계속 안 됐고 그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라도 돼서 전모는 일단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민주당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사 파견을 6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 거기서 조사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브리핑도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때 김건희 씨는 무슨 일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연루돼 있고요. 이런 것들 계속 나오면은요. 국민의힘 정말 저 너무 못 견딜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들. 그래서 국민의힘도 살려면 저는 오늘 본회의 표결이 궁금한데 앞서 이제 김재섭 의원 등이 당론 폐지하자 찬성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자율투표하자 그랬죠. 네, 그렇죠. 자율투표지만 사실 뭐 찬성하자는 사실은 이제
몇 명이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조경태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 MBC 시선 집중 나와서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 예.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나올지도 참 관건이네요. 지난번 특검법 부결됐을 때 재의결됐을 때 부결됐을 때가 197표였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몇 명 정도 한 자리 숫자로 이제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건데 이번에 사실은 이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난 찬성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아까 다수에 있으면 숨어 있으니까 지금 친윤이는 어쨌든 이쪽이 다수 같으니까 많은 의원들이 좀비처럼 숨어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 소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은 살으려면 그럼요. 분명한 절연의 의지를 보여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찬성 이름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든 뭐든 기회가 보이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말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